예, 김정훈 기자가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교육청에서 조사했고요. 네네. 심증은 있지만 우리는 물증을 못 잡았다. 우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경찰로 넘겼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도 꽤 오래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의미 있는 물증이 나왔다. 사실입니까? 네, 그런 상황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예. 먼저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상황 정리부터. 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7월 24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어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달라 이런 민원글이 올랐었죠. 예. 이후에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의혹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최근에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냈다고 하네요. 수사를 꽤 오래 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 심증만 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게 왜 그랬냐면은 그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두 학생이 1학년 때는 전교 59등과 121등이다가 예. 2학년 때 들어가지고 문이과 각각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거든요. 문과 1등, 이과 1등. 네, 예, 예. 그게 이게 다니던 학원에서는 또 이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아니 학원에서는 하위반인데 어떻게 전교 1등, 숙명여고의 문과 1등, 이과 1등을 하냐 이게 더 의혹을 키웠던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학교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더 의혹은 커진 거고. 그냥 선생님, 그냥 교사도 아니고 사실 교무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죠.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이미 6차례에 걸쳐서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 또 답안지를 검토하고 결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나중에 정답이 정정이 된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쌍둥이 장매는 정정되기 전에 선생님이 바꾸기 전 그 답을 그대로 써낸 경우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죠. 예, 11차례나 그랬고요. 또 사실 문제가 된 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문제도 해당 교사가 먼저 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예. 역시 교육청 감사 결과 쌍둥이 학생의 아버지 그 교사가 교무실에서 50분간 해당 시험지를 홀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교사인 아버지는 학원에서 교정도 받고 또 그 자녀들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성적이 향상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해 왔고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심증은 참 있는데 그동안 물증이 뚜렷한 게 안 잡혔기 때문에 논란만 계속됐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사실은 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해당 교사, 교장 또 교감에게 자체 징계 정도만 내렸을 뿐이거든요.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달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할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네. 다시. 일단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관리되는 그 과정의 문제, 여기에는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학생에게 전달돼서 시험 부정, 예. 부정행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 저희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단지 학생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는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확정하기가 저희가 일종의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 심증은 확실하게 있는데라는 말을 교육감이 했던 거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경찰 조사는 수사는 시작이 됐던 건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심증을 확증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뭐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물증까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사로부터 스마트폰 또 노트북 등을 압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두고 최근까지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에 남겨진 그 범죄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규명해내는 그런 수사 기법인데 삭제를 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복구를 할 수가 이용하면 있죠. 복구할 수 있고 뭘 예. 삭제했었는지 무슨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지 이런 게 다 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최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유의미한 결과? 네, 그러니까 해당 교사가 시험지 또는 정답지를 확인하고 예. 딸들에게 미리 전해준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유의미한 물증을 잡았다.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를 물증을 잡았다는 사실 지금 처음 공개를
합니다. 그 스모킹 건이 될 정도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전해진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 정황을 넘어서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 이렇게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네요. 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 거군요. 네, 죄가 있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딸들은요? 딸들도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단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경찰 수사팀이 막판 고민 중인 대목인데요. 예. 시험지나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을 딸들도 예.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시험을 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와 공모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쌍둥이 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지금 경찰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고 딸들에 대해서는 막판 고심 중이다. 네, 기소 네. 의견으로 낼지 안 낼지를. 네, 예. 사실은 지난 주말에 아버지와 두 딸이 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딸 중에 한 딸이 조사 중에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마 경찰 수사 결과에 큰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 학생이 현재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경찰은 학생이 진정이 되면은 다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실제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형사상 미성년자가 만 14세까지죠. 만 14세죠. 형사상. 예.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공모관계의 구체성 또 적극성을 두고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조만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숙명여고를 넘어서 지금 전체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기도 하고 네. 이 학종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키운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정확하게 수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